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힌 적 있으시죠? 그냥 이메일 하나 확인했을 뿐인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엔 온몸이 무거워지는 경험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생존을 위한 화학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응이 하루 종일, 아니 몇 달째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혈관을 막고 뇌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심지어 수면까지 갉아먹는 만성 스트레스의 정체죠. 오늘은 이 스트레스라는 놈이 대체 뭐길래 우리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건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사에게 갑자기 회의실로 오라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즉각 경보를 울립니다. 그러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몸 전체가 전투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나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살려온 최고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아드레날린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으로 피가 몰리면서 힘이 솟구치죠. 동시에 뇌는 극도로 각성돼서 주변의 모든 것을 예리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순간 폭발 부스터 역할이에요. 위험한 상황에서 즉각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손가락을 베었을 때 생각보다 안 아픈 것도, 화재 현장에서 평소엔 못 들 물건을 번쩍 드는 것도 전부 이 아드레날린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드레날린이 초반 스프린트를 담당했다면 코르티솔은 장거리 마라톤을 책임지는 호르몬이에요. 위협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몇 분에서 몇십 분에 걸쳐 천천히 분비되면서 혈당을 올리고 에너지를 장기간 유지시켜줍니다. 동시에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기능들을 전부 꺼버리는 거예요. 소화는 멈추고 면역 반응은 억제되고 생식 기능도 일시 정지됩니다. 생존이 최우선이니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체한다는 말,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시스템은 원래 완벽했어요. 짧은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해 딱 필요한 만큼만 작동하도록 설계됐으니까요. 문제는 현대인의 삶에선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근길 교통체증, 상사의 메시지, 계좌 잔고 알림, 뉴스 속보, SNS 댓글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뇌는 위협 신호를 받고 그때마다 생존 모드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에 평균 50번에서 100번 정도의 마이크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시스템이 하루 종일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과 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시스템은 10분, 길어야 1시간 정도만 작동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몇 주, 몇 달씩 계속 돌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박수가 계속 높고 혈압이 올라간 상태가 유지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혈관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한 결과가 실제로 심장질환 발생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가 된다고 밝혀졌어요. 결국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도 완전히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거나 분비 리듬이 깨지면 오히려 전신에 만성 염증이 생기거든요. 몸이 늘 전투 상태라고 착각해서 면역세포들이 과민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염에도 약해지고 자가 면역 질환 위험도 올라가고 심지어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까지 떨어져요.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 유독 감기에 자주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사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선 몸이 계속 에너지를 끌어다 쓰려고 혈당을 높이는데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복부에 지방이 쌓이고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살이 안 빠집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뇌가 변한다는 거죠.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구조 자체를 물리적으로 바꿔버립니다. 먼저 편도체가 과도하게 커지고 활성화돼요. 편도체는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계속 자극받으면 사소한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차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고 조그만 실수에도 불안해지는 거죠. 반대로 감정을 조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해마의 변화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핵심 부위인데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로 해마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MRI로 촬영하면 실제로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미 저장된 기억을 불러오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요즘 깜빡깜빡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뇌를 물리적으로 바꿔놓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코르티솔이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을 높이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결국 스트레스는 순간의 생존을 위해 미래의 뇌를 담보로 잡는 셈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불안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섭게도 이 과정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망가진 시스템을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되니까요. 중요한 건 스트레스 스위치를 켰다가 반드시 끄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미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깊은 복식 호흡입니다. 배를 천천히 부풀렸다가 오래 내쉬는 호흡을 몇 분만 해도 심박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내려가는 게 실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이게 작동하는 이유는 부교감 신경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가 교감 신경을 켜는 거라면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켜서 몸을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478 호흡법이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복부, 가슴, 팔, 얼굴 순서로 각 부위의 근육을 5초 정도 꽉 쥐었다가 한 번에 풀어주는 거죠. 이걸 하면 긴장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을 의도적으로 긴장시켰다가 이완하면 뇌가 그 대비를 인식하면서 전체적인 이완 반응이 촉진되는 원리예요. 명상과 마인드풀리스도 이제는 단순한 힐링 테크닉이 아닙니다. 2025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 8주 동안 마인드풀리스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수면의 질과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임상시험에서 마인드풀리스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항불안제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명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운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고 뇌에서 BDNF라는 신경 영양인자를 증가시켜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운동이 왜 효과적이냐면 몸이 원래 기대했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시스템은 본래 움직이라고 만들어진 건데 현대인은 앉아서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운동은 그 에너지를 실제로 소진시켜주는 겁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과 일상 리듬 관리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에 높고 저녁에 낮아지는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이 리듬이 깨지면 대사부터 면역, 기분 조절까지 전부 망가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아침에 햇빛을 쬐고 밤에는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게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HPA 축이라는 스트레스 시스템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수면이 호르몬 분비에 가장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지도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2025년 연구에서 마인드풀리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집단으로 했을 때 사회적 지원감과 삶의 만족도가 훨씬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믿을 만한 친구 한 명과 20분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개인적 노력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2024년 연구들은 스트레스 관리에서 명상이나 운동 같은 개인 전략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더 근본적이라고 강조해요. 독성이 있는 직장이라면 이직을 고려하고 관계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면 거리를 두고 환경적 스트레서를 줄이는 게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상을 해도 매일 독한 상사 밑에서 일하면 소용없거든요. 스트레스는 적이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핵심은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켰다가 끄는 법을 배우고 회복할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방법 중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호흡 하나, 산책 하나, 수면 시간 지키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뇌와 몸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할 겁니다.